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얘는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적분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 극한하고 이어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리고 삼각함수의 도함수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요 정리는 굉장히 증명하는 방법이 많아.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 걸로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요 X축보다 이제 위로, 양의 방향으로 간 거를 알파로 가지는 요 점 P를, OP, 점 P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미안.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베타만큼 온 요 점 Q를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양수로 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점 Q는. 그리고 얘가 X축보다 위로 X 플러스 베타만큼 올라간 요 점 P'을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점은 1,0이라고 쓸 수 있죠. 그거를 Q'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요 중심각이 어쨌든 그 크기만 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점 P와 Q 사이의 거리와 Q' 사이의 거리가 일치하게 됩니다. 얘들이 같은 값을 가지게 돼서 요거를 가지고 식을 써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식을 써보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를 베타를 빼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요게 바로 P, Q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P', Q'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0의 전체 제곱. 이게 P',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좌변에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는 1.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도 1.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죠.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각이 같으니까 1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2로 나누어 주면 결국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죠.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이 나온 거고요. 여기다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습니다.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어차피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공식이 됩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번에는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요거를 하는 거니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되나요? 마이너스로 앞에
안에다가 곱해주면서 우함수를 먹어버린 거죠. 마이너스를. 그러면 얘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좌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코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고 더하기 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코사인 알파고 얘는 사인 알파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가 되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세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색깔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주면 네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사인 미안해요. 여기가 베타네. 이거 베타지 그치? 그쵸? 미안해요. 자 그래서 사인 베타 그래서 선생님 좀 미안해요. 그냥 수정하고 바로 할게요. 다시 찍으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따라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 주면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대신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코사인 베타 대신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워야 돼요.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 네 번째 공식. 이제 탄젠트에 대한 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요. 탄젠트는 이렇게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쭉 집어넣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쭉 집어넣으면 요 양쪽에다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1 분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1을 위아래다 해주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 얘는 탄젠트가 되고 그리고 얘도 여기서는 얘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코사인 알파만 약분을 해서 얘랑 남아서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에서 탄젠트 베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주면 요 네 번째 공식에다가 요게 이제 네 번째 공식이 되는데요. 요 네 번째 공식에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요 부호가 싹 달라지게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5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마 이제 너네들이 미적분할 때 유도하고 외워야 될 공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공식이죠. 6가지 공식. 자, 6가지 공식을 다 외워주시고요. 정리를 여기서 한번 너네들이 손으로 증명을 직접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도 이 부분을 수업을 할 때 애들한테 꼭 손으로 증명을 해보라고 하고 간혹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이제 수행평가로 낸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논술고사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증명 손으로 꼭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도 되고 다른 증명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도 되고 실제로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문제 1번 넘어갈게요. 아니요. 네, 문제 1번을 넘어가면 얘가 지금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얘가 지금 뭐 덧셈 정리 이용하라는 거지. 사실은 특수각을 알고 있으니까 60도 더하기 45도 해서 사인 3분의 파이 쌓고 2분의 루트 아이고 막 나오네 그냥 사인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2 계산해주면 되고요. 얘는 코사인 뭐가 있을까? 보이는 게 있으면 하면 됩니다. 45도 더하기 30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60도 빼기 45도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45도 빼기 30도로 해도 되고. 넘어갈게요. 이제 1번 같은 유형이 나오지, 그치? 교과서에도 반드시 있는 문제인데 얘가 다 일사분면의 각이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사인, 코사인을 알려줬으니까 나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에 대한 코사인 베타, 뭐 탄젠트 값도 알 수가 있고요. 계산해보면 2분의 1이니까 1-4분의 1 루트 씌워주면 2분의 루트 3 당연히 플러스고, 그 다음에 3대 4대 5니까 얘는 5분의 3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헷갈리면 한번 써보면 돼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그래서 이제 사코, 코사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사코, 코사.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코사인일 때는 코코, 마코. 그리고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 집어넣으면 2분의 1,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집어넣으면 돼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2분의 루트 3, 5분의 3 계산해주면은 10분의 4 플러스 3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얘도 해보고 답 맞춰보면 되겠네요. 잠깐 멈춰놓고 꼭 하세요. 얘는 정리만 해보면 2사분면 1사분면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 값이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5분의 4. 그리고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이제 사인 베타를 알려준 거죠. 5대 12대 13 알고 있니? 얘는 13분의 12가 되고 부호는 1사분면이니까 1이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공식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계산이 좀 걸리겠지만 산수일 뿐이고, 이제 2번 넘어갑니다.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서 이렇게 맞아, 똑바로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튼 잘 안 됩니다. 자, 그나마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봐봐. 3x-2 그래프는 얘가 음수 뭐 이렇게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어 있는 그런 기울기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래프는 좀 더 만만하게 그려진 이런 그래프인 거잖아. 얘가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만 중요해.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때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바로 요 각입니다. 요 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각의 크기는 바로 요 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요 탄젠트의 기울기가 벌어진 각에 대한 그런 탄젠트 값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탄젠트 알파는 3이라고 놓고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이라고 놓고 나면 항상 성립하는 그런 공식이 있죠. 요 삼각형에서 바로 외곽의 크기는 한 외곽의 크기는 차이와 두 개 더한 것과 같죠. 다시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이 알파 한 외곽의 크기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알파는 세타 플러스 베타와 같죠. 그래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서 예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알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줘 볼게.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고요. 공식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인데 집어넣어주면 3이랑 2분의 1이고 3이랑 2분의 1이니까 얘가 사실은 2분의 5분의 2분의 5니까 1이네요. 1.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는 세타는 4분의 파이다 라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4분의 파이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각이기 때문에 양수인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돼요. 얘도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내서 해보시고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아마 금방 넘어갈 거예요. 얘는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가 2라고 놓고 계산이 되죠. 그러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5분의 마이너스 5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야. 예각이 크니까 사실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둔각이죠 라고 하면 안 되고 예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5도라고 구해줘야 됩니다. 얘를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각이 항상 나오게끔. 됐죠? 넘어갈게. 삼각함수 합성. 이 부분이 수안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한 번에 사인 값으로 세타 플러스 뭐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거를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그림을 보고 할게요. 요 그림을 보고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정리를 해볼게요. A, B를 찍습니다. A, B를 이렇게 찍습니다. 가로축이 A, 세로축이 B인 요 A, B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길이가 있죠? 길이는 정말 네, 이렇게 자, 요 길이가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각을 여기를 알파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알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얘가 앞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빼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 그럼 봐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루트분의 A니까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분의 B니까 사인이 돼요. 사인 알파가 돼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위해서 요 안에 괄호가 뭐가 되냐면 싸코 코싸가 되어서 싸코 코싸가 되어서 얘는 세타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합성을 하는 게 바로 요렇게 한 번에 바꾸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이 알파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단 뭐 이렇게 나와요. 단 코사인 알파는 요거, 사인 알파는 세로 루트분의 B, 그 다음에 코사인은 가로 루트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 합성이고요. 문제를 풀어볼게.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일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문제야. 자, 여기다 다시 옮겨놓고 풀어볼게요. 루트 3 코사인 세타를 풀어보면 여기다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4니까 2잖아. 2분의 1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여기에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고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거는 코사인 3분의 파이와 같아요. 다시
여기서 알파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개수 있잖아요. 요 1, 그 다음에 요 루트 3 요거 있잖아. 1, 루트 3을 찍었을 때 A 앞에 있는 개수와 개수를 X축으로 B 앞에 있는 개수를 Y축으로 했을 때 나오는 요 특수각 있잖아요. 그게 알파가 되는 거야. 얼마냐면 60도지 3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여서 얘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각함수 합성을 할 때는 뭘 하냐면 요 개수들 있잖아. 요 개수들을 가지고 찍어서 알파를 찾기만 하면 돼요. 알파를 찾는 작업만 하면 돼요. 자, 문제 4번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 문제 4번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시간 줄게 아니고 너네가 멈추고 하세요. 자, 시작. 자, 멈추고 이제 다 됐으면 다시 시작을 해서 얘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 루트 1 플러스 1에서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고 각만 더해주면 돼. 1,1에 대한 그런 특수각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그리고 얘도 루트 1 플러스 3인데 어차피 그거 루트 4니까 2잖아요. 2.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 그 뭐는 뭐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네, 음수인데요. 음수 됩니다. 음수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특수각이 얼마가 되냐면 그쵸,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6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60도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가 찝찝하다 그러면 세타 플러스 3분의 5파이로 플러스로 해도 돼요. 이제 특수하게 이제 좀 큰 요만큼이 3분의 5파이잖아. 3분의 5파이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해도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방에 이렇게 합성을 왜 하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최대 최소값을 못 구했거든. 근데 합성을 해주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최대값은 플러스 얘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얘가 돼요. 그리고 주기도 구할 수 있어. 요 x 앞에 있는 개수로 2파이 나누기 개수로 나눠주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을 합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다시 합성해서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예제 4번 y는 루트 3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합성을 해주면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2고요. 사인 x 플러스 얼마냐? 각도 구합시다. 얘는 루트 3,1 해주면은 요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60도, 아니 여기 30도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죠. 2파이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해보세요. 시간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문제 5번도 합성을 해주면 얘는 루트 2 더하기 2니까 4. 그래서 2가 되고, 사인 x 플러스 루트 2, 루트 2, 그러니까 1,1이랑 같죠?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주기는 그냥 똑같이 2파이가 되죠. 이런 함수. 그럼 mn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요 소단 하나가 끝났네. 숙제는 요거 두 개로 할게요. 사고력 문제와 문제 해결력 문제 2. 요거 두 개를 숙제로 하도록 할게요. 사고력 문제 1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예전에 했던 교과서에서의 반각공식이라고 하는 일명 공식이고요. 얘는 백악공식에서 나온 건데 사실 이
뭐 공식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없어진 공식이긴 한데 이거 외워놓으면 유용하긴 해서 근데 외울 필요는 없죠. 옛날에는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식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걸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반면에 외워두면 되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한번 이용해서 보여보세요.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코사인 2알파에서부터 유도되는 거고, 얘도요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이제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에서 유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문제는 아까 그 예각의 크기 가능한 그런 m들 모두 합하 구해버려. 양수값 다 가능한 것 해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숙제 나갑니다. 중단원 평가에서 중단원 평가에서 2번, 3번 2번, 3번 숙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안 내줄게. 7번 까지. 7번 조금 생각해보세요. 뭐 어렵진 않아. 어렵지 않은데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왜 있지? 섞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쪽으로. 상호품체의 활용. 12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생각 방정식, 생각 부동식이 나와요. 생각 방정식은 생각 함수가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생각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거를 생각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서 생각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라. 그 오른쪽에 124페이지 보면 예제 1번에 풀어라 나오죠. 생각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돼요. 보통은 일반해가 이제 정확하긴 한데 보통은 범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해를 구하면 됩니다. 일반해를 구하려고 하면 사인 x 그래프에 보면 얘가 이렇게 어떤 한 각이 해일 때 그때 같은 그 y 값을 가지는 거는 이제 파이보다 하나 알파만큼 적은 거,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되고요.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2파이 플러스 알파, 3파이 마이너스 알파, 4파이 플러스 알파, 5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양수 짝수 홀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그리고 이제 코사인의 일반해는 어떤 베타 값이 해다. 그러면 얘가 0 플러스 베타일 때 2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또 답이 돼요.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2파이 플러스 알파, 4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게 반복이 돼서 이게 코사인의 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일반에는 얘가 계속 주기가 파이인데 그거 파이를 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한번 여기서 알파라는 해를 가졌으면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플러스 알파, 3파이 플러스 알파.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역 안에서는 1대1 대응이니까 파이 주기로 한 개씩만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방정식의 일반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사실은 외워서 풀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보세요. 아무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예제 1번에 풀어보면 삼각방정식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풀거든요. 아 정말 나 그림 칠판에다 됐습니다. 신경 쓰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하면은 2분의 루트 3인 얘가 이제 1이니까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그 2파이보다 작은 범위의 해를 구해주면 얘랑 얘 두 개만 만나거든. 얘랑 얘인 x값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특수각을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에서 2분의 루트 3을 갖는 값은 3분의 파이이고 그 다음에 얘는 파이보다 3분의 파이 작은 3분의 2파이이고 두 개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예제 1번 뒤에 있는 125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2번 풀어보세요. 자, 멈춰놓고 자, 잽싸게 풀어보십시오.
자, 같이 보면은 문제 1번에 사인 x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사인 값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x, 얘네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3분의 4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인 거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기랑 요거 두 개죠. 그래서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여기 2파이에서 4분의 2파이만큼 4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되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인, 그래서 얘는 2파이까지니까 사실은 얘가 2분의 파이하고 그 다음에 파이하고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하고 얘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루트 3분의 1파이는 얘랑 얘 두 개밖에 어차피 없지. 그래서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7파이 이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프 보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해요.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부등식도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서 하긴 하고 하늘에 딱 보이거든. 그러면 자, 그럼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얘는 지금 한번 정리해야겠네. 코사인 사인이 섞여 있으면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1 사인 제곱 x로 곱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해안을 정리하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2가 넘으면서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사인 x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사인 x 그래프가 1이 되는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 두 개의 값 얼마지?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또는이죠. 답 맞춰보세요. 뭐 답지 있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요? 삼각 부등식은 이제 부등식입니다.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부등식.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 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 단위원에서 보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래프로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잘 그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바퀴만 돌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2파이로 나눠주고요.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얘가 정확히 2분의 1을 그려주면은 그것보다 큰 범위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뻥 뚫려 있고 0은 들어가고 2파이는 들어가지 않는 요 부분에 x값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x값을 답으로 구해주면요. 사실 이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특수각인데 3분의 파이이고요. 3분의 5파이. 요거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이 특수각 바로바로 안 나온 사람들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보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들. 만약에 일반각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일반각으로 2n파이를 더해서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일반해라고 하고요. 특수한 범위에서 우린 보통 이런 것만 많이 구하기는 해. 일반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제 2번도 봐봐. 단 범위가 정해져 있지. 자, 그러면 sin x가 루트 2분의 1보다 큰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sin x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sin x를 그린 다음에 얘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거나 큰 범위를 구해주면 바로 얘가 뻥 뚫려 있는 요 부분이 되겠네. 요 부분에 x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루트 2분의 1이 되는 x범위는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얘가 파이니까 따라서 답을 구해주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보십시오. 뒤에 문제 3번, 문제 4번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번에 1번 같이 풀어보면은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를 저기 2파이까지의 범위에서 구해줘야 되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루트 3분의 파이의 값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겠죠.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뻥 안 뚫리죠?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가 루트 3분의 1을 갖는 x값이 얼마더라? 얘가 6분의 5파이인가요? 6분의 5파이, 그쵸? 그리고 얘는 6분의 계산해야죠. 11파이죠. 자, 그리고 얘가 2분의 파이이고 얘는 2분의 3파이니까 답 나왔지. 따라서 답을 써주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죠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주기함수, 그러니까 파이를 주기로 움직이는 함수니까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큰 범위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큰 범위니까 0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뻥 뚫려 있고 2파이 안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 값은 얼마냐면 6분의 5파이이고요. 6분의 7파이죠. 답 써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6분의 7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이 범위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다 구해줬죠? 이제 4번 넘어가면 얘는 항상 성립해야 돼.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항상 성립하게 하는 거는 판별식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주면 짝수 판별식이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되는 세타 범위를 삼각 방정식에서 삼각 부등식에서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가 x가 0이고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정확하게 항상 찍어주는 버릇을 들이세요. 얘는 는이 들어가니까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뻥 뚫려 있고 얘도 막혀 있고 그쵸? 그러면서 이 값들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를 가지는 이런 값들의 답을 써주면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서 또는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보다 여기가 미안해요. 지금 는이 0보다 크다잖아. 그쵸? 여기 는이 안 들어갔지, 그치? 0보다 크다니까 같이 있었으면 누군가 얘기를 했을 텐데 내가 발견한 수술을 했습니다. 혹시 풀었다가 선생님 수업 중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예제 3번에 부등식을 풀어라. 그쵸? 자, 그러면 한 주기 안에서 사인이 더 큰 범위 그려줘 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2파이까지 중에서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요 1부터 시작해서 1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자, 그랬을 때 사인이 더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같아도 돼요. 그리고 같아도 되고 사인이 더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같은 부분의 좌표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인가요? 그쵸? 그래서 답을 쓰면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답이 되겠지. 문제 5번이 또 있네요. 풀어보세요. 시간 내서 푼 다음에 이어서 이제 멈춰서 푼 다음에 설명 듣는 겁니다. 뭐 많이 쉬진 않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쉬진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 5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네. 1, 2, 1, 2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sin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2 sin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sin x가 여기다 쓸까? sin x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인 x를 찾아주면 되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렸니? 자, 너네만의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계속 풉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는 x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따라서 얘는 답은 이렇게 3개가 되겠네. 2분의 3파이 또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부등식이네요. 2번은 코사인 x로 묶어주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코사인 x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x 해서 2분의 1보다 작은 x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써주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x값은 3분의 파이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요가 2분의 1이 되는 또 다른 코사인 x값은 3분의 5파이죠. x가 바로 3분의 5파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중요하게 다루죠. 코사인 법칙이랑 중요하게 다루는 법칙들인데 한 번 더 다룰게요. 여기에서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이 3개만 있으면 돼요. 변 3개, 각 3개 중에서 뭐든 3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주어지지 않은 3개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 한 가지 값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인에 대한 값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요걸 보도록 할게요. 예각일 때, 증명이 직각일 때, 둔각일 때 3가지로 나뉘어서 증명이 돼요. 자, 요 핑크색 요 삼각형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삼각형이라고 해봐. 그러면 각 A가 예각일 때야. 그러면 이 사인 A는 사실 예각에서는 요 구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 원이 요 외접원을 하나 그려서 그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BC 현이 이 호가 똑같은 그런 원주각을 하나 더 그으면 그때 A와 A'은 각이 같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A'의 각도 같아지잖아요. 그러고 그 상태에서 지름을 지나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어서 사인 A'은 2R분의 A가 됩니다. 봐봐. 여기에 이제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0A잖아요. 20A.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었을 때 각 A에 대한 사인은 빗변분의 그냥 색칠만 더한 게 됐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가 성립을 하고요. 예각일 때. 그 다음에 직각일 때는 당연히 sin A가 여기에서 90도잖아요. 얘가 sin A가 sin 90도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바로 그냥 요 빗변, 이 바로 지름이 되니까 얘가 다 1이 돼서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둔각일 때는
둔각일 때는 보조각선을 어떻게 긋냐 하면 이 지금 원래 삼각형 ABC 있잖아. 거기에서 BC를 지나고 요 점비에 이렇게 지름이 지나는 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얘가 각 A인데 이 A'에 대한 각이 파이 마이너스 A가 되잖아. 두 개 더하면 180도잖아요. 원에서. 그치?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프라임이 다시 사인 A 프라임이 있잖아. 사인 A 프라임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아. 근데 이건 앞에서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A가 이사분면에 있는 우리 그 사인 값이 그냥 사인 A였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인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인 A 프라임이 뭐냐면 사인 값을 여기서 직각삼각형이니까 2R분의 A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R분의 A는 사인 A와 같다. 그래서 얘가 직각 둔각일 때 모두 다 성립함을 보인 겁니다. 사인 법칙이 되게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명 사인 법칙이라고 하며 이것은 각 BC에서도 다 적용이 돼서 요거를 외워두면 됩니다. 사인 A는 이렇게 사인 A분의 A가 스몰 A가 이제 2R이니까 이제 자리 바꾸면 사인 A는 라지 2 라지 R분의 A가 돼서 얘네 그 비율이 다 약분이 되니까 스몰 ABC의 비율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과 같다. 이런 것도 문제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할 때 얘가 지금 배변의 길이와 이제 각 하나 알려준 거잖아.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그려보면 사인 A 어떤 뭐 이제 BC 뭘 알려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 ABC에서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 루트 3이고요. 스몰 B는 각 B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하면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가 한눈에 보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거 한 쌍만 알면은 사인 30도분의 1 요거 한 쌍만 알면 그게 바로 2R이 되는 게 사인 법칙이야. 얘가 2죠. 그러니까 R이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마주보는 변을 아니까 이 각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A분의 루트 3은 바로 2였어. 왜? 라지 R을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바로 A가 얼마냐면 60도입니다. 3분의 파이. 그럼 얘가 60도니까 각 C는 당연히 나오지. 각 C는 90도죠. 각 C는 90도. 이렇게 해서 계산이 하나하나가 다 됩니다. 3개만 알면. 삼각형에서 3개, 각 3개 중에 6개 중에서 3개만 알면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법칙이 사인 법칙이고요.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자, 풀었으면 한번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1번에는 어떻게 풀었니? 1번에는 사인 A, 사인 45도분의 A를 알죠? 10. 그 다음에 얘는 2R이죠. 그리고 얘는 사인 C분의 각 C의 길이. 요거랑 같죠? 2R 필요고 얘만 계산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10 루트 2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C니까 루트 3 분의 2C. 그래서 C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C는 5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계산 산수니까 해보시고요. 굳이 뭐 그려보자면 A, B, C에서 각 A가 45도일 때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C가 60도이고 그 상황에서 C를 물어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얘는 그냥 10으로만 할게요. 얘는 지금 지금 A가 모르네. 근데 지금 각 B분의 C,
각 B 30도 분의 각 B 제 변의 길이 1. 요게 바로 2R인데 지금 여기서 사인 C분의 C 요걸 알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사인 C 계산을 하면은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그래서 C가 나왔네요. C가 2분의 C가 6분, 여기 3분의 파이라고 나왔네요. 60도. 자, 그러면 얘가 60도네. 도로 나왔으니까 도로 보면은 A가 나왔네요. A는 그럼 90도네요. 180에서 60도, 30도 빼주면은 그러면은 A가 90도니까 사인 A분의 스몰 a는 바로 요 값이죠. 그치? 2죠, 2. 그러면 얘가 이제 1이니까 우리는 2다. A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제 5번을 보면은 풀었으니까 맞춰보시고 예제 5번 보면은 요런 어떤 삼각형인지 말아요. 이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거거든. 뒤에 가면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문제 또 나오거든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사인 A가 2R분의 스몰 a니까 얘는 A 곱하기 4R 제곱분의 스몰 a 제곱. 그 다음에 B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잖아요. 그러니까 4R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돼서 A 세제곱은 B 세제곱인데 세제곱을 만족하는 실수는 자기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문제 출발해보세요. 자, 멈추고 다 했나요? 자, 맞춰보면 A 곱하기 사인 A는 2R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그래서 2R, 2R, 2R 약분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어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